태친. 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아이폰 15 프로를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예판으로 구입을 했고 저는 10월 13일 날 도착을 했고요. 저는 쿠팡이 좀 많이 붐빌 것 같아 했고 공홈에서 구입했고 좀 여유롭게 구입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1차에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구입한 색상은 내추럴 티타늄 이오르키가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박스 안에는 USB-C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스티커, 설명서, 유심, 제거, 핀이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4 프로하고 15 프로하고 크게 바뀐 게 없었고 업그레이드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몇 가지 좀 카메라 사용할 때 괜찮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 했고 촬영 용도로 구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전면이고요. 왼쪽을 보면은 유심 제거 트레이가 보이고요. 볼륨 버튼 2개 있고 15 프로부터는 액션 버튼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작 버튼 설정하는 방법은 설정 들어가고 여기 내려보면은 동작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기본의 동작 없음인데요. 손쉬운 사용은 기능 선택을 하면은 시각 지원과 관련된 설정도 할 수 있고요. 동작 지원에 관련된 설정도 할 수 있고요. 듣기 지원, 또 일반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또 넘기면 단축어 설정할 수 있고요. 확대기, 음성 메모, 손전등, 카메라, 집중 모드, 그리고 무음 모드 이렇게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음 모드로 설정했고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른쪽을 보면은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을 보면은 스피커가 있고 드디어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보이게 됩니다. 뒤쪽을 보면은 아이폰 15 프로의 상징적인 카메라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디자인은 전작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라고 하면은 색상이 변경됐다, 그리고 액션 버튼이 생겼다, 그리고 하단이 C타입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 세 가지가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4 프로하고 비교하면은 이렇게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는 지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카메라 부분에 지금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일부러 제거를 안 하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케이스를 이렇게 씌우고 사용을 해도 카메라 부분은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먼지가 쌓이는 방식이거든요. 이 먼지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닦아줘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요. 내추럴 티타늄 같은 경우는 이 색상 자체가 거의 화이트에 비슷한 그런 색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껴도 크게 블랙처럼 눈에 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일단은 알코올솜으로 좀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대충 닦긴 했는데 아직도 이 먼지들이 잘 안 닦여요. 이게 블랙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일 수 있겠죠. 자, 디자인을 보여드리면은 오른쪽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원 버튼 있는 거. 14 프로는 유광이기 때문에 지문이 굉장히 많이 묻는다. 15 프로에서는 무광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먼지가 잘 안 보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음 버튼이 액션 버튼으로 변경이 되었죠. 15 프로 같은 경우는 187g이군요. 두께를 비교해 드릴게요. 카메라 없는 부분부터 비교해 드리면은 15 프로는 8.3mm 나오고요. 돌출된 부분까지 같이 측정을 하면은 15 프로는 12.1mm 나오고요. 전원을 켜고요. 세팅 화면이 나오고요. 한국어 선택하고요. 대한민국 선택하고 아이폰 14 프로를 가까이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이폰 설정이 나옵니다. 계속을 눌러주면요. 다른 아이폰을 기다리는 중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카메라를 이 동그란 부분에 갖다 대면은 그러면 이제 준비 중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아이폰을 설정할 거냐 나오는데요. 네, 본인 용으로 설정을 눌러갖고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 14 프로의 암호를 아이폰 15 프로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러면 사용자의 아이폰을 활성화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기다리면은 아이폰 14 프로의 데이터들이 아이폰 15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eSIM을 사용할 거냐 라고 나오는데 저는 eSIM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설정 앱에서 설정하기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에서 계속 누르고 페이스 아이디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계속 누른 다음에 얼굴을 가까이 대볼게요. 페이스 아이디를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데이터 전송으로 넘어갈게요. 이용 약관 동의하고 새로운 아이폰으로 설정 계속 넘어갈게요. 자동으로 아이폰을 업데이트 계속 아이폰 분석 애플과 공유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긴급 구조 요청 됐습니다. 14 프로의 아이폰의 데이터가 15 프로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전송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엠밋 데이터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다운로드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무음 모드가 나오네요. 계속 동작 버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길게 누르면은 벨소리 켜지고, 길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무음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속 위로 쓸어 올려서 시작하기.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앱들이 다 설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전에 사용하던 아이폰에서 신규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카메라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0.5배 줌부터 진행해 볼게요. 1배 줌에서 아이폰 15 프로는 더 고화질 24메가픽셀로 촬영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량을 더 많이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배 줌 촬영입니다. 이번에는 3배 줌 촬영입니다. 그리고 접사로 촬영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야간 촬영할 때는 고스트 영상은 아이폰 15 프로에서도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간 동영상 촬영할 때입니다. 그리고 야간 동영상 촬영할 때입니다. 카메라 성능은 아이폰 15 프로나 아이폰 14 프로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 유튜브 촬영 환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항공샷이라고 하죠. 그걸 촬영을 할 때는 예전에는 거치대를 사용했었는데 촬영할 때마다 세팅을 해야 되고 다시 치워야 되고 이런 게 좀 불편했고, 이렇게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이런 모니터 조명바에다가 이거를 하나 부착을 했어요. 이거는 맥세이프 길이 조절 휴대폰 거치대, 이걸 하나 부착을 해갖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거치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할 때는 화면을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갖고 이렇게 각도를 조정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위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놓게 되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직부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해갖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으로 촬영할 때 예전에는 그냥 촬영했는데 요즘에는 화면을 보면서 촬영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니터링을 안 하게 되니까 보려고 머리를 잡고 들이밀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얼굴이 나오거나 화면을 가리게 되는 현상이 있어갖고 요 모니터를 좀 이용하기 위해서 맥북하고 연결해갖고 사용을 하는데, 이게 최근에 그렇게 사용했고 예전에는 그냥 썼었습니다.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화면 공유 누른 다음에 이 맥북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연결되죠. 카메라를 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촬영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비디오를 켜게 되면은 풀 HD까지는 촬영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풀 HD는 이렇게 쓰인데 문제 없는데, 세팅을 4K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움직임이 끊겼었는데 이게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끊기지 않아요. 지금 아이폰 14 프로는 iOS를 업데이트 안 했기 때문에 16.6.1 버전입니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야지 이제 16.7.1 아니면은 iOS 17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먼저 16 버전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iOS 17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16 버전에서 화면 공유 눌러갖고 화면 미러링 선택할게요. 네, 이렇게 화면 미러링이 된 상태에서 제가 카메라를 켜갖고 이 상태에서 제가 비디오를 풀 HD 화면에서는 끊기지 않았는데 4K 화면에서는 끊겼었는데요. 비디오를 촬영을 누르고, 자 4K 화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 어느 순간 끊겨갖고 더 이상 촬영이 안 됩니다. 이게 iOS 버전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업데이트가 완료됐습니다. iOS 17.0.3 버전이고요. 4K 30프레임입니다. 동영상을 탁 누르면은 혹시 계속 안 끊기는지 볼게요. 아, 끊기네요. 오, 이게 아이폰 15 프로하고 아이폰 14 프로가 iOS 버전을 높인다고 해서 동일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조건을 최대한 동일하게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4K에서 이렇게 14 프로는 끊기게 됩니다. 15 프로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에어플레이로 화면 공유를 하고요. 됐죠? 카메라 켜갖고 여기서 비디오 촬영을 4K 아까 같이 동일하게 30프레임으로 바꾼 다음에 끊긴지 보세요. iOS 차이가 아니면은 아이폰 14 프로하고 아이폰 15 프로하고 왜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지 혹시 누구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일단은
아이폰 15 프로는 이렇게 4K 동영상을 촬영할 때도 이런 식으로 끊김없이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이 화면 회전 같은 경우는 이걸 회전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저 모니터는 화면 회전이 안 되는 건데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화면 공유를 이용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시 아이폰 15 프로로 설명을 드릴게요. 용량이 저게 256기가로 샀는데 고용량을 찍다 보면은 좀 부족한 경우, 그럴 때 맥북에서 촬영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케이블로 맥북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맥북과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퀵타임 플레이어로 가면은 여기서 새로운 동영상 녹화를 딱 누르면은 아이폰의 카메라를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녹화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단점이 풀 HD 해상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연결했는데 케이블 연결 안 하고 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설정에 간 다음에 일반으로 가요. 그리고 에어플레이로 가요. 그럼 연속성 카메라가 지금 켜져 있잖아요. 이게 꺼져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켜져 있으면은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퀵타임 플레이어를 딱 킨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동영상 녹화를 했을 때 네, 지금 제가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녹화를 할 때 높음이 있고 최대인데 최대를 했을 때가 이제 고해상도로 촬영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로 녹화를 해볼게요. 이렇게 녹화를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녹화가 촬영이 되는 거죠. 촬영이 된 다음에 녹화를 딱 끄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녹화된 거는 네, 이렇게 내보내기 할 때 4K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은 풀 HD까지만 1080p까지만 내보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퀵타임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웹캠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폰의 저장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맥북의 저장 공간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면서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유료 앱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NDI HX 카메라를 스토어에서 찾아갖고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 카메라인데요. 이게 유료예요. 돈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먼저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네, 맥북에 미리 OBS라는 앱을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딱 실행해주면은 OBS 화면이 실행이 됐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까 설치했던 NDI HX 카메라를 딱 실행해주면은 4K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USB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용량에 대해서 크게 압박을 받지 않고 촬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아이폰 15 프로부터는 이러한 앱을 사용하지 않고 USB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죠. 네,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아이폰 15 프로의 핵심 기능이죠. 아이폰 프로레스 비디오 녹화하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카메라에서 촬영하는 것을 USB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설정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카메라로 가주세요. 여기 카메라에서 포맷 보이죠? 일로 이동한 다음에 저는 이제 아이폰도 쓰고 또 윈도우 PC도 써야 되기 때문에 높은 호환성으로 체크를 했는데 프로레스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효율성을 체크를 한 다음에 프로로우 및 해상도 제어기 선택을 해줍니다. 쭉 내려보면은 애플 프로레스 있죠? 이것도 체크를 딱 해줍니다. 기본 설정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내가 카메라를 촬영을 할 때 비디오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로레스 있죠? 활성화 시킨 다음에 SD카드를 연결을 해주고 촬영을 딱 눌러주면은 USB-C 타입으로 저장이 됩니다. 꺼볼게요. 얘를 빼주면은 USB-C라는 게 없어지죠. 근데 얘를 딱 꼽아주면은 네, USB-C가 활성화되면서 자동으로 USB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레스하고 일반 촬영하고는 애플에서 말하기는 한 30배 정도 용량 차이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분으로 찍었는데 실제적으로는 1분 1초로 찍혔더라고요, 둘 다. 그래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4K 60프레임이고 하나는 프로레스, 하나는 HEVC 기본으로 찍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HEVC부터 보여드리면은 용량이 HEVC는 366MB라고 적혀 있죠. 근데 프로레스로 찍으면은 정보 가져오기 보면은 13GB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1분 1초 찍었는데 13GB가 용량을 차지했으니까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해상도는 지금 동일하게 찍혀 있는데 용량 차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프로레스로 촬영하기는 좀 쉽지 않고 이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화질 포맷의 비디오 녹화 방식에서만 저장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대신 USB-C 타입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꼭 프로레스 촬영 말고도 이렇게 USB로 연결해갖고 외장 디스크에 바로 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전체를 선택해갖고 외장 디스크에 옮기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공유 눌러주면은 파일에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위쪽에 둘러보기를 눌러주세요. 외장 디스크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면은 바로 순식간에 파일이 이동이 됩니다. 확실히 무선보다는 유선이 빠르게 전송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USB-C 타입으로 넘어가도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 방식을 보여드리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에어드롭을 이용했고 맥북에다가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에어드롭 같은 경우는 외장 디스크에 바로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맥북의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야 됩니다. 맥북에 공간이 없다고 하면은 한 번에 전송하지 못하고 여러 번 끊어놓고 전송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운로드가 다 완료가 되면은 외장 디스크에다가 다시 옮겨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의 작업이 끝난 다음에 맥북의 내장 디스크 용량을 비워주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휴지통에 버려줘야 되고요. 휴지통을 비워주는 작업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에 아이폰 15 프로는 A17 프로 칩을 탑재했습니다. 오른쪽에 아이폰 14 프로는 A16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는데요. 이번 출시한 아이폰 15 제품도 동일한 A16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죠. 그래서 비교하기 좋을 것 같아요. 긱벤치를 3번 돌렸는데요. 아이폰 15 프로는 싱글이 2800점, 멀티가 7100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는 싱글이 2500점, 멀티가 6500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 제품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왼쪽이 아이폰 15 프로, 오른쪽이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다음으로 발열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둘 다 아이폰 15 프로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버전만 좀 다르게 가져왔는데요. 아이폰 15 프로가 처음 출시됐을 때 발열 이슈가 있었잖아요. 애플에서도 발열을 인정하고 최신 iOS 버전을 업데이트를 했죠. 최신 업데이트된 게 17.0.3 버전입니다. 이 두 개의 버전 차이만 비교를 해드릴게요. 와이드라이프 익스트림 17.0.3 버전이 조금 더 측정할 때 값이 적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1회 측정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번 측정을 하면은 비슷해질 거예요. 일단은 발열 테스트가 먼저이기 때문에 와이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은 다른 측정들을 봤는데 에어컨을 틀어놓고 22도 이렇게 맞춰놓고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고 측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반 그냥 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측정을 할 때 온도가 25도에서 27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1차 테스트 진행할 때 52도 둘 다 동일하게 나왔고요. 2차 테스트 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17.0.2 버전이 54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반면에 업데이트한 최신 버전은 5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3차 테스트는 약 1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17.0.3 버전, 최신 버전이 조금 더 온도를 잘 유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고 보니까 총 3차례 측정을 했어요. 한 번 측정할 때 20분 정도 걸리는 테스트고요. 17.0.3 버전이 온도를 잘 잡아주면서 성능이 완만하게 떨어지고요. 17.0.2 버전은 성능을 유지하는데 대신 온도가 그만큼 높다가 뚝 떨어지면서 성능 하락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 가장 최신 버전인 17.0.3 버전은
온도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OS 17부터는 사진 전송도 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폰끼리 가까이 가져가면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전송에 눌러갖고 에어드롭 누르면은 알아서 이렇게 사진이 전송이 됩니다. 대신 이게 버그가 있어갖고 전송이 된 다음에 두 아이폰을 분리하지 않고 계속 놔뒀더니 무한으로 동일 파일이 계속 전송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버그는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내믹 아일랜드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스토어에서 아이스크린을 검색해갖고 나오면은 이렇게 앱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은 열고요.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저는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선택한 다음에 이걸 이제 꾸며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어요. 저는 고양이로 할게요. 네, 이렇게 꾸며주면은 고양이가 이렇게 쏙 들어와 있습니다. 귀엽죠? 이게 화면을 잠그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화면을 켜주게 되면은 고양이를 키울 수도 있고요.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이렇게 이쁘게 꾸며갖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의 가장 큰 장점은 USB-C 타입이 된다는 거죠. 그 외에는 아이폰 14 프로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같이 아이폰 15 프로를 촬영 용도로 쓰는 분들은 분명 15 프로로 구입을 하면은 충분히 구매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구입을 염두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